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상해 기차역 지하 남북 통로는 예전만 해도 양쪽 상점들이 거의 모두 영업 중이었고 사람들로 북적이며 매우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난히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10개 점포 가운데 겨우 한 곳만 문을 열어놓은 경우가 많아 말 그대로 10집 중 9집이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43살 상해 토박이입니다. 실직한 채 집에 있는 지도 벌써 8년째입니다. 이제는 일자리를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해시 정부에서 또 새로운 문건을 발표했는데 노년층의 재취업을 장려한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저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으니 그냥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합니다. 한 10년, 20년쯤 더 기다리면 저도 노인이 되겠죠? 노인 재취업은 장려한다니까요. 그냥 더 기다려보렵니다. 저희는 결국 상해를 떠나 아이들을 데리고 하남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상해 생활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수많은 고민을 했고 몇 달 동안 갈등하다가 결국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는 꼬박 3개월 넘게 고민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먹고 자는 것도 편치 않을 정도로 망설였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상해에서 고향으로 전학 보내는 건 어렵지 않지만 나중에 다시 고향에서 상해로 돌아오는 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상해에서 일하고 생활했고 두 아이도 줄곧 곁에서 함께 키워왔습니다. 지금 상해 상황은 정말 너무 이상합니다. 이미 몇 년 전 우리가 알던 마도가 아닙니다. 게다가 올해는 모든 업종이 뼛속까지 힘든 상황입니다. 일자리는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월급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월급 6,000위안짜리 자리에도 부파로 대학 출신과 해외 유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엄청나게 활기찼던 중유럽 거리 야시장과 상권 행사들도 전부 식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회의로와 남경로에서 옷가게를 하던 젊은 여성 사장님들의 가게도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다들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장들이 집과 자동차까지 담보로 잡혔는데도 끝내 버티지 못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90년대생 상해 이주 생활자인 저희는 예산 600만 위안으로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도 계약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이 될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차라리 그 집 살 돈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가 편하게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만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해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시골 출신입니다. 남편은 올해 35살이고 상해에서 꼬박 10년 동안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하남성 출신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하남은 대학 입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큰 흐름 속에서 한때 전국 경제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일선도시 상해 역시 눈에 띄게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점포 하나 구하기조차 어려웠던 황금 상권에서도 이제는 점포 양도라는 문구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비 관념 역시 세련된 소비에서 실용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해는 오랫동안 고연봉 일자리가 몰린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금융업과 인터넷 산업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때 고액 연봉과 화려한 이미지의 상징이었던 IT 대기업 직원들조차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해에서 퇴사한 지 벌써 2주째입니다. 저는 28살이고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소모하지도 않고 불안에 휩쓸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잘 살아보려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영상 업데이트를 꽤 오랫동안 못했네요. 퇴사한 이후 이 기간 동안은 계속 집에서 천천히 상태를 조절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늦잠 자는 것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퇴사한 뒤 집에서 4개월을 쉬었고 올해 또 한 번 멈춰서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더 오래 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가짐은 점점 더 안정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퇴사를 여러 번 겪다 보니 이제는 예전처럼 큰 죄책감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상해 상황이 정말 이 정도가 된 겁니까? 보세요. 여기서부터 원래는 각종 포장마차와 왕훅 맛집들이 가득했던 곳인데 지금은 끝까지 전부 빈 점포들 뿐입니다.
뒤쪽 저기에는 큰 매장 하나도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상해 젊은이들의 밤문화 중심지였습니다. 옆에는 INS 부흥공원, TX 회해가 있고 앞쪽에는 회해로 ORII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명한 대형 클럽들이 전부 이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처참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임대한 집을 보세요. 비록 월세 1,300위안은 아주 비싼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올해 상해의 상황이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 제자들도 작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단속당하고 내일은 통제당하면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괜찮은 자리에서 장사하려고 하면 1년에 5만 위안 정도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큰 돈은 마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생활은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 다닌다고 해서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는 원래 유명했던 남경 대배당 음식점 아래층입니다. 여기가 바로 정문입니다. 실제 상황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곳 건물의 문과 창문은 전부 막혀버렸고 이 가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기억해보면 수십 년 동안 이 짧은 구간은 남경서로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버스조차 정류장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요즘 상해에서는 새로운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극한 소비주의입니다. 단순한 소비 강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소비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시죠. 심지어 198위안짜리 항공권조차 찾는 사람이 없고 완행 열차표는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올해 경동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감히 가격을 올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오직 싸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극한 소비 시대이자 저욕망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여러분께 상해 만두 물가가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돌려볼게요. 보세요. 저희 세 사람이 만두 3판을 샀는데 600위안 넘게 나왔습니다. 한 판에 100위안 이상입니다. 가게 분위기도 한번 보세요. 그냥 이런 정도 환경입니다. 저는 정말 상해를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퇴사한 지 거의 3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회사는 저를 원하지 않고 저를 원하는 곳은 또 저와 맞지 않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취업 준비를 계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한 끝에 저는 결국 상해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쇼폼 영상 기반 라이브 커머스 계정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마침 적당한 직장도 없으니 한번 도전해 보려 합니다. 상해에서 살다 보면 가끔 정말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외로움을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이후부터 저는 소비관념을 꽤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퇴근하면서 할인 채소를 사왔습니다. 청경채가 2위안에 3단이었는데 정말 괜찮지 않나요? 마늘 한 단도 2위안에 샀습니다. 지난번에 산 돼지고기가 아직 남아있어서 오늘은 마늘 돼지고기 볶음을 만들려고 합니다. 퇴근이 아무리 늦어도 저는 직접 밥을 해 먹습니다. 밖에서 30위안이 넘는 커피 한 잔 값이면 집에서 달걀 수십 개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백 위안씩 쓰며 외식하지만 저는 집에서 몇십 위안만 써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줄 설 필요도 없습니다. 소비 다운그레이드라는 건 소비를 하지 말자는 뜻도 아니고 일부러 고생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합리적인 소비를 배우고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입니다. 오늘 서해구 쪽에 잠깐 나와 돌아다녀 봤는데 거리에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한산합니다. 점심 1시인데도 손님이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월세가 수십만 위안일 텐데 상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상해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리의 활기와 생활 분위기조차 사라졌습니다. 상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며칠 전 친구와 함께 밥을 먹었는데 친구가 이제 상해를 떠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연휴가 끝나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집 계약도 3월이면 끝나는데 더 이상 연장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반년째 실직 상태입니다. 그동안 계속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특별히 맞는 곳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친구가 일하는 업종은 나이에 대한 기준도 꽤 엄격한 편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해에서는 아무리 아끼고 또 아껴도 한 달 생활비가 최소 3,500위안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왜 상해 경제가 오히려 중국의 2, 3, 4선 도시들보다도 더 안 좋아진 것처럼 느껴질까요? 보세요. 여기는 주경의 만안가입니다. 한때는 작은 남경로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빈 점포들만 줄지어 있고 눈에 들어오는 건 온통 황량한 분위기뿐입니다. 임대료는 어떠냐고요? 예전에는 1년에 수십만 위안이었는데 지금은 절반 수준까지 깎였는데도 세입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0년 동안 운영해온 오프라인 매장을 결국 문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꼬박 10년 동안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온몸에 피로만 남았습니다. 올해는 정말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실직하면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어젯밤 한 고향 사람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부부는 상해에서 10년 넘게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 두 사람 모두 35세가 넘었습니다. 아이는 초중학교 2학년이고요. 집은 있지만 상해 호적은 없습니다. 원래는 사회보험만 1년 더 납부하면 상해 호적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휴 이후 부부 둘 다 동시에 구조조정을 당해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깊이 고민한 끝에 결국 상해 집을 팔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이 전학 문제를 알아보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저는 상해에서 실직 상태에 있으며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작년에 상해에 올 때만 해도 정말 큰 포부를 품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서 상해에서 제 나름의 성과를 이루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 와보니 모든 일이 너무 험난했습니다. 순조롭게 풀린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벌써 한 달째 실직 상태로 집에만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이 아직도 너무 불안합니다. 2023년 이후부터 상해 까르푼 매장들은 집중적인 폐점 흐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천사점과 고북점이 차례로 문을 닫은 데 이어 현재는 전 시내에 만리점 단 한 곳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매장 진열대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짜차이, 소량의 화장품, 와인과 백주, 그리고 디자인이 한참 진한 생활용품들만 남아있습니다. 마치 이 매장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재고 정리를 위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30살인 제 월 평균 수입은 대략 7천 위안 정도입니다. 부업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다고 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소비를 낮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소비관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필요한 건 사고 필요 없는 건 아예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몇천 위안짜리 물건도 쉽게 사버리지만 저는 100위안의 반팔 티셔츠 3장을 사 입어도 충분히 편합니다. 저는 물질로 억지로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식사도 거의 집에서 직접 해먹습니다. 저는 겉으로 보이는 소비보다 통장 잔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보니 상해도 소비 다운그레이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고급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사람은 줄어들었고 길거리 작은 식당이나 간식집이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옷을 살 때도 이제는 브랜드 매장에 가지 않고 외곽 지역 특가 창고 매장으로 갑니다. 39위안의 리, 59위안의 스케쳐스, 49위안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 제품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브랜드 매장 제품과 큰 차이도 없습니다. 카운트다운 54일입니다. 만약 이 54일 안에 다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저는 상해를 떠나야 합니다. 왜 54일이냐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이 54일 뒤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게 남은 시간도 그만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저는 상해를 다시 한번 제대로 느껴보고 진지하게 일자리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면서 이 도시를 조금 더 느껴보려 합니다. 지금 소비 다운그레이드가 어느 정도까지 왔냐고요? 예전에는 배달시키고 식당 가고 밀크티와 커피도 매일 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접 요리해서 도시락을 싸다닙니다. 건강에도 좋고 돈도 절약됩니다. 예전에는 여행 가면 꼭 기념품을 샀는데 지금은 사진만 찍고 추억만 남깁니다. 핵심은 그냥 돌아다니되 돈은 쓰지 않는 것입니다.
고급 소비도 싣고 있습니다. QA 차오 모우타이는 가장 비쌀 때 3,000위안 넘던 가격이 지금은 1,499위안까지 내려왔습니다. 고급 자동차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세라티 입문 모델 가격도 이미 35만 8,000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몇 년 전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입이 욕망을 감당하지 못하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해 여러분, 솔직한 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소비 다운그레이드나 경제 불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삶이 이제야 조금씩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매일 커피나 밀크티를 마실 필요도 없고 온갖 정크푸드를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매년 새 휴대전화를 바꿀 이유도 없고 꼭 큰 집에 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소비가 경제를 움직인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소비는 오히려 경제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돈까지 미리 끌어다 쓰면서 사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잔뜩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해 외탄이나 심천의 상업거리들을 가보면 아주 뚜렷한 변화 하나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 사람들이 많고 러시아인들도 많이 보입니다. 외국인 숫자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비 수준만큼은 확실하게 다운그레이드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모두가 소비 다운그레이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소비 다운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단순히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큰돈을 쓰거나 미래 소비를 미리 당겨 쓰는 걸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인터넷에서 중산층 파산 3종 세트라는 말이 화제가 된 겁니다. 바로 고액 주택담보대출, 일을 하지 않는 아내, 그리고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 말입니다. 예전에는 과일을 집 근처 과일 가게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핀도더나 더윈에서 한 박스씩 직접 주문합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열근이 23위안입니다. 정말 싸지 않나요? 저는 주걸륜을 10년 넘게 좋아한 팬이고 유일한 취미가 그의 노래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직한 지 5개월이 되면서 음악 멤버십도 전부 해지했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 식비와 장 보는 돈도 아껴야 합니다. 정신적인 위안 같은 건 이제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남자인데 예전에는 집 앞 미용실에서 30위안 주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실직한 지 2달이 된 지금은 대형마트 안에 초간단 커트숍에 갑니다. 머리 감는 것도 없이 그냥 자르기만 하는데 10위안입니다. 세상에, 상해에 아직도 이렇게 싼 미용실이 있었네요? 집을 산 뒤부터 저희 삶은 소비 다운그레이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이 바로 저희가 2021년에 상해에서 처음 산 집입니다. 90제곱미터도 안 되는 방 2개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에는 같은 단지 맞은편에 준신축 아파트를 한 채 더 매입했습니다. 사람들이 늘 왜 더 큰 평수로 갈아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더 넓은 집을 사려면 외곽 지역으로 이사 가야 합니다. 둘째는 첫째 아이가 나이가 있어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